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남부리 언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TMF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검찰총장 그리고 이 한동훈 위원장 일제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TMF 사태와 관련된 개괄적인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나서서 요 강력히 처리하겠다. 예, 그 법적 처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금 이제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김두관이하고 또 오늘 토론회가 벌어졌는데 이 이재명의 오늘 발언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고 했는데요. 요 말을 이제 해석하는 해석이 뭐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사법 리스크가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영창에 가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영창에 갈 팔자는 얘기는 아닌데, 요거를 말이죠. 일각에서는 내가 죄진 거나 마찬가지야. 요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상당해요. 자, 그런데 감옥에 가게 생겼다가 아니고 법정에 갇히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정에 갇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 뭡니까?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억울하다. 자, 그래서 요 억울한 이야기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게 검찰에서는 조작수사, 또 이 판사는 검찰의 조작수사, 공소장 내용만 갖고 판결하고,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내가 죄졌습니다 하고 자폭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폭한 걸로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도 상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말이죠, 이게 자폭이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자폭 한다고 해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김두관이하고 이재명이 이제 한번 붙었는데 요 붙은 내용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 갖다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수원지검이 또 지금 민주당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드렸지만, 뭐냐면 제가 민주당에서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검사는 이 탄핵으로다가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기소한 검사는 공수처에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야, 이거, 그러니까, 이 수원지검의 검찰,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술자리를 만들어서 회의했다.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더니 이제는요, 기소한 검사, 공소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민주당의 악질, 이 범들, 이거 전부 무고죄로 고소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보사의 군무원, 이 군무원이 이제 현역 장교 생활하다가 이제 퇴직하고서 군무로 다시 들어갔는데, 요 다시 들어가서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조선족한테 정보를 다 빼줬어요. 정보를 다 빼줬는데 이 조선족은 누구냐? 이 북한의 정찰총국.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찰총국은 북한의 최고의 정보기관이잖아요. 최고의 이제 이 대남 공작기관이에요. 공작기관 요원에 말하자면 공작기관에 포섭된 정보원이에요. 요 사람한테 빼줬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이게 국가정보원에서요, 이제 북한의 이제 사이버 해킹, 요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항상 체크하잖아요. 그 체크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사이버 해킹을 하니까 북한에서, 체크하는 과정에서 요게가 유출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무원은 결국은 구속을 했지만은, 군무원 구속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바로 뭐냐? 이 간첩을 말이죠. 이 적국에 대해서만 간첩 혐의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데, 국가기밀을 넘겨주면 간첩죄가 아니에요. 제가 정보기밀, 기밀 누설죄, 군사기밀 누설죄만 해당돼요. 자,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한계가 좀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왜 누가 맡고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너희들 맡고 있잖아. 딱 직접탄을 날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이슈 파이팅에서 승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TMF 사태에 관해서 현안 질의하는 상임위를 열어라. 이게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지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이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첩, 요 간첩죄를 또 고쳐야 되겠다.
요 부분, 이슈 파이팅. 두 이슈에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이제 뭐 역량이랄까? 이런 것이 조금 이제 확인이 됐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강력하게 국무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시했습니다. 바로 뭐냐? 정부와 시장에서 할 첫째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 경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 그래서요, 집단적인 대규모 배송량도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는 말이죠. 이 TMF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TMF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팀원, 그러면 위메프 사태를 TMF라고 하잖아요. 이 사태의 가장 핵심은 팀원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으니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수익을 전부 뺏어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병헌 금감원장도 이미 Q10에, 이게 이제 Q10 대표 구형되잖아요. 이 Q10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이 있어서 검찰에 주말 지나기 전에 수사를 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금 금지 조처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구형배 Q10 대표에 대해서는 자금이 없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자금을 추적하고 있고 자금에는 상당한 좀 많은 자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예, 그래서 해외 자금이 없다고 하지만 해외를 포함해서 자금을 추적하는 게 가장 이제 급하고 그래서 2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서 검찰과 공정위에서 인력을 파견했고 또 이 추적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 금액, 이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이 약 2,134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피해 백수가 무려 1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형배는 오늘 이제 상임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8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전부 다 쓰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돈을 이 TMF 사태에 바로 쓸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말이죠 전담 수사팀 구성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중앙지검에서는 반부패 수사 1부장을 팀장으로 해서 검사 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경찰서도 이 고소고발한 사항을 갖다가 수사 1과에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강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법원에서는요, 이 TMF 사태와 관련해서 보존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존 처분, 포괄적 금지 명령은요,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못 팔게 하고 또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회생법원에서는요, TMF에 대한 보존 청구가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는요, 1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의 사용처를 철저하게 추적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요,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이제 형사부나 그리고 이제 기업 관련 범죄는 공정거래에 의해서 많이 맡고 있는데 이번에 반부패부가 수사에 나선 것은 바로 이 구형배 대표의 경영진을 이제 비롯한 경영진의 횡령 배임죄를 집중적으로 들어가보겠다라고 하는 검찰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철저하게 일벌백계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오늘 JTBC 주관으로 하는 토론회에 나와서 지금 한 발언이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형사법적 사법 리스크가 제일 크니까 뭐라고 했느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사진을 설명해달라. 딱 얘기했더니요. 본인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도 굉장히 많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는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힘든 시기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의 사진을
오늘 JTBC 토론에서 보여줬는데, 요거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과거 독재 정권들은 정치적인 상대방을, 즉,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 죽이거나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가택연금을 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택연금인데, 본인은 법정에 갇히니까 이제 법원에서 법정에 연금을 당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부, 말하자면 현재 검찰과 법원이 자기한테 정적처럼 과거의 정적을 다스리듯이 자기를 정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런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여론 조작, 여론 왜곡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정적, 가택연금하고 독재 시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야. 그러니 나를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국민 여러분 나서주세요. 요렇게 지금 여론 조작을, 지금 말하자면 국민 여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조작이 뭡니까? 대장동 사태 때 김만배와 신학여인을 앞세워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내가 아니야. 요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그때도 윤 대통령의 책임을 줬잖아요. 지금도 나는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는 얘기는요. 나를 윤 대통령이 정적으로 몰아가지고 검찰과 법원을 앞세워서 나를 지금 법정 연금을 시키고 있어. 그러니 국민 여러분들 내가 참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검사 탄핵하고 판사 탄핵하고 법 왜곡자도 만들어내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걸 갖다가 정부 여당은 특검을 가지고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런 구도로 정부 여당은 이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느냐. 그래서 정부 여당의 여론전도 잘못된 것이고 자기는 사법 리스크의 희생자다. 왜? 자기를 정적으로 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이죠. 지금 사법 리스크의 이 프레임을 지금 모두가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과거, 그러니까 현재는 민주 시대가 아니고 독재 시대다. 이 독재 시대는 지금 이제 검찰 독재 시대라고 해놨잖아요. 검찰 독재 때문에 법정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찰 독재에 이 법원은 그대로 거기에 따라가야 될까. 그래서 이화영이도 검찰의 공수처장 내용 다 인정하고 항변은 얘기는 이화영 재판에서 인정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법원이 검찰에 놀아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설 쓰고 있고 조작만 한 검찰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내가 법정에 갇힌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요. 아주 더러운 머리 쓰는 거, 꼼수 쓰는 머리,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머리는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요. 전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이 거짓말하는 거, 가짜 프레임 거는 거, 여론 조작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 1등 정치 이런 거를 갖다가 지도자로까지는 할 수 없고, 이거 사기꾼이죠. 쉽게 얘기해 사기꾼. 예. 그러면서 이거 뭐라고 했느냐? 저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이 실현을 넘어서서 반드시 이기겠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국민과 당원과 이 실현. 자,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법중에 이미 4개 재판 있잖아요. 위중유사, 대장동, 성남FC, 그 다음에 백현동, 배임 뇌물혐의가 있고, 공직선거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중조사죄가 있고, 요게 3개 재판이었는데, 지금 이게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재판이 4개로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법정에 갇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 윤 대통령이 정적으로 몰고 있는데 이런 윤 대통령을 용납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빨리 윤 대통령을 하야하야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빨리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여는 것이다. 나를 정적으로 취급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더러운 머리는 말이죠. 전 세계 정치인 중에 1등 가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김두관이가 제대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김두관이가 말이죠. 김두관이가 오늘 토론회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먹사리즘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1급 체제도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요, 1급 체제 아니야. 1급은 맞아. 1급은 맞는데, 체제는 아니야. 왜 체제는 아니냐?
이건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빠져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내용 말고서 둘이 주고받은 내용. 이 김두관이는 이제 시종일관 이재명이는 직격할 수밖에 없죠. 당신 필패, 민심 필승이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민주당의 다양성, 역동성을 살려서 대선 시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정치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이 OX, 이 코너에서 민주당은 지금 1급 체제나 이 말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X, 김두관이는 O를 들었는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이거를 갖다가 항변하고 있냐면 1급은 맞는 말일 수 있고 체제는 틀린 말이다. 왜? 이건 체제가 아니고 국민과 당원이 선택해 준 거다. 이 체제. 자기가 이런 독재 체제를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상용어가 된 탄핵 문제가 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둘 다 오를 쳤어요. 그래서 이 김두관이는 탄핵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국민 눈높이에 받는 정치가 이루어져서 탄핵 얘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요, 또 꼼수 부리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왜 탄핵의 역풍을 이재명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지 입으로 직접 탄핵이라고는 안 쓰고 대리인들, 조국 같은 인간들, 그렇죠? 그 밑에 말하자면 찐명의 이 핵심들, 개딸들이 지지하는 정청래, 그렇죠? 이 김용민이, 그 다음에 장경태, 최민희, 이런 인간들이 말하자면 이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그러니까 자기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 꼼수 거짓말쟁이,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넘어가면 절대적으로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아주 오늘 이재명의 요 발언 꼭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원지검이 열불이 팍 났습니다. 뭐냐? 지금 오늘 말이죠.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 조치하겠다. 누구를? 공소검사를 고발 조치하겠다. 공소검사는 누구냐? 지금 이제 이 박상용 부부장 검사의 후임이 이제 공소검사인데 서현욱 검사를 갖다가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이유는 뭐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허위 공문서. 자, 그래서 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니까 지금 수원지검에서 무슨 소리냐? 야, 너는 법정에 가서 증거와 법리를 가지고 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불구속돼 있잖아. 방어권을 똑바로 행사하라고 불구속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구속을 안 치고 불구속으로 넘긴 거야. 무슨 말이 많아? 크게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먼저 그러면요. 지금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은 입장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이 서인옥 검사인데, 서인옥 검사는요, 이재명의 공소장 32쪽하고 34쪽에 뭐라고 적어 있느냐? 쪽에 이 경기도의 남북 혁명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요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김성태의 대납 약속, 그 다음에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보증하에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이가 재차 확인했다. 요렇게 서현욱 검사가 공수처에다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자기네가 이제 실제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이재명이가 아니라 이화영의 전결 처리 공문이다. 그렇다면 이재명한테 보고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왜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느냐? 이거 문제가 아니냐? 자, 그러면서 말이죠. 문제의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는 북측 참석자 이름은 물론이고 한국 기업의 이름까지 비실명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사진 속 참석자들의 얼굴도 가려져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보고서를 설령 봤다고 하더라도 참석자들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현욱 검사가 김성태의 허위 진술을 억지로 따맞추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이다. 이런 허위 공소장을 갖다가 수원지방지법에 제출했으니 이게 서현욱 검사의 죄가 아니냐. 그래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공수처는 서 검사를 즉각 수사하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공소장에 유첨된 요 보고서, 출장 고발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1월 17일 날 지금 단동에서 이 회식한 북한 요원들하고 회식한 요 사진, 요 보고서, 요거가 공수처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보면 이게 김성태 말만 듣고서 이 조작한 거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 사진 같은 게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냐. 참 이거 지나가는 수도 이런 얘기 들었는데 웃어요. 아니 이화영이가 그 자리에서 오늘 지금 북측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대북 사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사님. 얼마나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이화영이가 500만 불하고 300만 불, 800만 불 주기로 다 약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서야 지금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몰랐다? 아니 유창훈이도 그랬잖아요. 유창훈이도 어떻게 부지사가 하는 거를 지사가 더군다나 대북사업이라고 하는 특수사고를 하는데 모를 리가 있느냐.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당 대표니까 당원 끊는 데가 보장해줄게.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이 문서가 말이죠.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제가 이 문서.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이게요. 2019년도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 보니까 1월 17일에서 1월 18일까지 지금 단둥을 갔다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17일에서 20일까지 3박 4일간 갔다 왔어요. 북경하고 심양을 갔고, 출장자는 평화부지사가 있고, 그게 이완영가 있고, 평화협력국장, 신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밑에 이제 간부가 있고, 북측에서는 송명길이하고 조아무의 참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관계인으로서는 중국 기업인, 한국 기업인, 그 다음에 주중 한국 대사관 요원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면은요, 15개 사업 추진을 갖다가 협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사업 추진 협의 내용을 보면은 경제교류 협력하고 농축 산진 분야, 보건복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렇게 딱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도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자칫. 아니, 전결 규정, 많아요. 그러면 전결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결제는 네가 다 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한테 구두로 보고해. 구두로 보고할 때 공문서 갖고 와서, 요렇게, 지금 이번에 출장 결과 이렇습니다. 통상,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아니, 우리 공무원 생활 안 해본,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기 전결이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 주장은 전결이기 때문에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 안 했었거든요. 전결은 결제만, 왜냐하면 웃사람은 바쁘니까 일일이 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제는 네가 행정적인 절차는 너까지 해. 나머지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나한테 보고할 건 보고하고 보고할 건 보고 안 해도 돼. 근데 통상적으로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전개 규정이지만 이렇게 보고, 실제로 이화영이가 직접 보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날 이화영이가 이재명하고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하고 나서 전화를 이 김성태까지 바꿔줬잖아요. 요 얘기는 싹 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가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아느냐? 웃기고 앉아있어요. 아니, 이것도 전화를 다 해가지고 그때 쌍방울 관계자. 그러니까 여기서 위중한 평화협력국장, 이것도 별도로 고발돼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을.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열이 받쳐갖고 무슨 소리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에 허위라면서 공당이 나서서 기소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수원지검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면밀히 법리를 검토했고,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과 안부수에 대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했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화영 재판, 그 다음에 안부수 재판 등 법원 판결이잖아요. 이 등 중에 하나는 뭐냐? 김성태 판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와 법리로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형사재판 제도를 마련해 두었고, 피고인은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항변, 주장을 펼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입증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더 이상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그리고 당의 대표로서 더 이상 이 국민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예, 그야말로 아무리 국민을 무시한다더라도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민주주의 대원칙 요거를 무서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원지검 반드시 이렇게 입장만 낼 게 아니고 이 원래부터 말이죠. 술판회 때부터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해놓고 법적 조치 한 번도 안 취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쭉 보니까 이게 이원서희가 민주당과 내통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주장이 가능하다. 지적하고 싶고요. 이원석 총장이 더 이상 의혹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이런 정례 서현옥 검사를 갖다가 고발 조치까지 하는 공수처에 이런 민주당 더 이상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따라서 즉각 무고죄로 고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원석이가 내통했다는 비난과 의혹을 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